전산회계 2급 88회 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틀린 것 그랬습니다. 현재 선수금, 가수금, 예수금, 미수금이 모두 다 대변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계정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쪽에 남는 잔액을 평상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자산과 비용은 차변의 잔액이 남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의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그럼 우선 1번이 선수금인데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가 선수금이죠. 부채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남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돈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계정으로 받은지 모를 때, 그럴 때 임시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대변 처리 맞고요. 예수금이라는 건 내게 아닌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 뭐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같은 거, 이것도 대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의 미수금은 내가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자료는 2019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은 얼마인가? 제가 재무상태표를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 옵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미수금, 외상매출금,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선급금, 자본금이에요. 그럼 우선 자산, 부채, 자본 구별하셔야 되죠. 차변의 미수금 55만원 오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25만원 오고요. 선급금 13만원 와서 차변 합계가 93만원이에요. 지금 단기차입금은 얼마인지 모르죠.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대변에 15만원, 자본금은 당연히 대변에 30만원.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도 93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93만원이 나오려면 단기차입금은 얼마여야 됩니까? 48만원이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성 배열법에서 순서는 당자자산, 재고자산, 즉 유동자산이 먼저 오고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당자자산에 해당하는 건 현금이죠. 그 다음에 상품은 재고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품자로 끝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유형자산으로 분리되는 게 비품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그러니까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나, 가, 라. 다 나가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고요. 문제 4번. 다음 중 경영성과에 미치는 거래는 그랬습니다. 경영성과는 돈을 벌고 못 벌고 아니면 손해보는 거, 이런 걸 경영성과라고 하죠.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어느 겁니까? 4번이 답이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뭡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비용을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하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인데요. 기부금과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 250만원, 복리후생비 60만원, 성호품비 30만원. 요 세 가지는 판관비예요. 그러면 합계 얼마입니까? 340만원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분계 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기중 현금 시제액이 5,000원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장부 잔액보다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5,000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기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중의 장부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차변에 현금과 부족, 대변에 현금에서 장부에 있는 금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반대로 기중의 장부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많은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을 잡아주시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또 잘 나오는 건데요. 결산 시 만약에 부족분이나 많은 걸 발견했을 때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바로 처리하고 현금 과부족 계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현금 과부족 4번이 답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만 짝지어진 것 그랬죠? 여기에서 계정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자산 계정들이 눈에 띄죠.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 선급금, 받으러움은 자산이에요. 그럼 얘들이 안 들어있는 거 2번이 답이죠.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얘네가 유동부채입니다. 미수금은 돈을 아직 못 받은 거, 외상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거, 선급금, 내가 돈을 먼저 준 거, 그 다음에 받으러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죠. 얘들은 자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8번 재와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그랬죠. 이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서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이에요. 뭐 실용신한권이라든지 특허권, 의장권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건설 중인 자산, 얘가 유형자산입니다. 문제 9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 그랬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원에 대해 2%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대손 설정하시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대손율 2%니까 곱하기 0.02 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선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원인 경우와 10만원, 지금 문제처럼 10만원인 경우, 그 다음에 25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원일 때는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20만원, 대손 충당금 20만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처럼 10만원은 이미 있대요. 그러면 부족분만 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원, 대손 충당금 1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고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만원이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20만원인데 5만원 초과하죠. 초과하는 거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5만원 해서 환입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선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결산에서도 항상 문제 나오는 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지금 1번 같은 경우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액 기준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수익 실현주의라고 하고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것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발생주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순액이 아니라 총액주의라고 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며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현재 기초자산, 기말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초자산 100만원인데 기초부채가 40만원이란 것은 기초자본이 6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 경영성과로 총수익이 50만원, 총비용이 70만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단기 순손실 20만 원이 발생한 회사입니다. 기초 자본이 6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손해봤어요.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됩니까? 기말 자본은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기말 부채는 자동으로 5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를 3번으로 찍으신 분은 공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기말 자산이 90만 원이면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합친 금액도 9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은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그랬죠? 보통 비용과 수익의 이연 및 예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고요.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입니다. 즉 앞에 선자가 붙어 있죠. 먼저 했던 거를 뒤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 또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에요. 여기에선 비용의 이연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뭡니까? 선급 비용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선자가 들어가면은 이연이고 미자가 들어가면 발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품 계정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가 오고요. 대변에 기말이 옵니다. 현재 기초상품 재고액이 90만 원이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순매입을 구하셔야 되죠. 순매입은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 재비용은 더하시고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총 매입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시 운반비, 원가 포함이죠. 5만 원 더해주시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더하고 15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190이죠. 그러면 280, 차변합계가 280이니까 매출 원가는 250만 원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통화 대용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건 즉 통화, 현금 얘기하는 거죠.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답이 2번입니다. 당전 발행 수표. 당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어떡합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좌예금 처리됩니다. 자기압 수표라든지 국공채 만기 이자표, 송금수표, 가계수표 이런 것들이 통화 대용증권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거래 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죠? 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차량을 500만 원에 매각하고 전액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이 차량의 취득 원가는 2천만 원이며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자산을 처리를 하실 때는요. 우선 대변으로 처분하는 자산이 먼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는 취득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대변으로 가고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가자마자 반대쪽 즉 차변에 그 자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면 400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400만 원짜리 차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에 팔기로 했습니까? 5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외상으로 했을 때는 미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 500만 원이 오고요. 400만 원짜리 차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외상매출금이란 계정은 상품이나 또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만 발생하는 계정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다른 자산을 팔았을 때 그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미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